비 와서 옥상방소 서나 보구나. 그죠? 그렇겠지. 옥상방소 쓰겠지. 그냥 저 벽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오는 거지. 저기도 그러네. 건물이 오래돼서 그렇지 뭐. 사람이고 건물이고 오래되면 이제 병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토개발법을 좀 마무리 짓고요. 도시개발법의 앞부분을 좀 볼 거예요. 승진했네 저기서.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좀 쉬시고 쉬는 시간 동안은 뭐 정말 쉰다기보다는 그렇죠. 밀린 공부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쉴 때 그 뭐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고 그때도 요일별 과목은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해야 돼. 그리고 주말은 좀 쉬는 거니까 토일 정도만 쉬고 좀 간단히 뭐 다녀오시든가 하고 월화수목금은 시간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할 거 공부하면서 밀린 거 보고 요일 지켜가면서. 다만 학원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간은 좀 늦잠을 잔다든가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부터 뭐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지금 잠 부족하니까 좀 자둬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그러면서 요번 토일만 뭐 가까운 뭐 외곽 갔다 오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무리 없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짧은 기간에 굳이 뭐 동남아시아를 갔다 오고 뭐 거기다 갔다 와가지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또 안 나오게 되고 거의 한 달이 망가져요. 조심하셔야 돼. 올해만 좀 참읍시다. 올해만. 그럼 올해 붙고 나면 내년부터는 뭐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막상 또 내년 되고 나서 붙고 나서 또 중개업하고 이 계약서 좀 쓰고 나면은 눈이 멀어요. 계약도 또 쓰고 싶어가지고 또 안 가게 되거든. 또 그게 아니면 장가게라든가 안 가지 말고 안 가게 장가게 될 거야.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용해서 개발행위 허가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시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있다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의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여 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따로 허가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뭐일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따로 허가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그래서 다만 재밌는 건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것까지도 뭐라고요?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것까지도 허가는 필요 없어요. 우리 법의 도시계획사업이거나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의 도시계획사업을 의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다. 왜? 다 계획하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높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도 안 하고요. 나무도 안 심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뭘 받게 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를 만들어야 할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허가 기준을 만들게 되고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할 때만 가백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난개발이 가장 우려가 될까요? 용도지역 중에서 우리는 아니지 녹관농자 왜 그래? 뭐라고요? 주상공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난개발은 없습니다만
녹관농자인 경우는 미개발지기 때문에 갑자기 막 개발되어지고 도로 같은 거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심란하거든. 그렇죠? 요즘에 우리 마음처럼 심란해지는 거지.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시간은 다가오고 어제가 딱 100일, 오늘은 99일이에요. 근데 100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99일.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굿땡주 먹어야죠. 그죠? 굿땡주 있어야 8땡주, 7땡주, 6땡주 그렇게 먹다가 간암 걸려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땡주 마시지 맙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한 끗발 약한 거예요. 규제가. 그리고 요 왼쪽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오른쪽 거는 뭐다? 도시관리계획 계획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양쪽을 구성하시면 별 헷갈림 없이 내용 등을 인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행위 할 때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건 뭐냐면 기반시설 설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강요하거나 어려우면 건물을 작게 짓게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별도의 구역이라는 걸 또 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매번 얘기하지만 개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너무 가혹하니까 개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의 대상은 어떤 게 있냐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언급이 되어져요. 제가 매주 얘기했다시피 오전 수업 들을 때는 들으면서 그 자체가 복습인 거예요. 오전 거를 따로 복습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요. 들으면서 끝내야 되고요. 오후에 오늘은 주택법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번 주 건축법 봤죠? 오늘은 주택법 보면 돼요. 오후 시간에 동영상을 보던가 그림책을 보던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섞여져요. 안 섞여지고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 허가 대상부터 볼게요. 언제 허가 받냐? 시작. 언제 허가 받냐? 뭐라 했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의 물건 적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어찌 아니 더럽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토토토. 근데 건물이 토토토한 것에 대해서 주까지 쓰는 건 어디 있었죠? 더 더러웠죠? 그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거기는 건물의 토토토 주기였어요. 중목의 벌채, 식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리스트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중목의 벌채, 식재는 직접 리스트업이 되진 않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해줘요. 오늘 문제가 나와 있길래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중목의 벌채, 식재에 대한 부분이 직접 리스트업이 되진 않습니다. 또 표정이 처음 듣는다, 똥땡아. 어서 얘기했냐.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림책에 뒤에 보면 8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가 돼 있잖아. 8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중목의 벌채, 식재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중목의 벌채와 식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의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비교 테마집에 47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수평으로 비교해 놨어요. 비교 테마집 펴봐요. 47페이지. 그러면 47페이지에 언제 허가받나요? 라는 게 좌우에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와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언제 허가받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의 내용은 건물에 토토토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다? 여기 오른쪽에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 대해서 뭘 허가받냐에 대한 부분의 사항을 본다. 여기는 건물에 토토토 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목의 벌채 식재가 별도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건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비교 테마집에 개발행위 허가 좀 확인해 보세요. 오후에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디서 어떤 제한이 있고 뭐가 있는지 오늘 숙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 각 법의 비교. 그렇죠? 그거 좀 봅시다. 밴드에 올려요. 알았죠? 공부하시고. 근데 뭐 좀 올리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시면 되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봤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위반하면 3년 3천에 처하게 되는데 위반해서 개발행위를 한 자, 제자 위반해서 개발행위를 한 자일 때 형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위반만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개발행위를 한 게 문제야.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는 안 했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 나왔던 문제야 그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각종 내용이 있고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인 거는 제외가 되고 왜? 토석 자체가 목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토지 분할은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그렇죠? 건축물 있는 건 건축법 57조상 못 잘라. 금지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물건 적치는 어디? 산속의 녹관자를 얘기하는 거야.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은 물건적 처가를 안 받아.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산속에서 1월 이상 물건적치, 울타리 밖에. 농림지역은 산속이 아니니까 관계없다고 얘기했고 이해 가셨죠? 여기만 그래 여기만. 농림만 빠지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온리한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 실제 평가사 문제였고 한번 그 얘기들. 그리고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에 못 미치게 대지를 분할하려면 건축물이 없다면 허가받아 할 수 있어. 건축물이 있다면 못 잘라. 건축법 57조에 걸리거든. 대지 분할자에 걸리는 거야.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물어봐요. 주상공 높이 60, 150, 150, 260의 미만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일 땐 건물 지을 거 아니니까 난개발이 심하지 않아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상으로의 분할이면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면적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분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관계없이 별도로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이라고 한다면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면적만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야. 면적만 본다면. 면적만 기준이 아니야. 토지 분할의 면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분할이라고 한다면 규제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건 따로 규정이 있는 거니까 의미만 이해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 적치는 산속 얘기하는 거고 1월 이상 울타리 밖에.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급하니까 허가를 안 받는데 이럴 때만큼은 유일하게 사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라는 규정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신고의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어떤 조치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차후 스텝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하죠? 나중에 1개월 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보니까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왔었는데 아랫지방은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빨간색 파란색이죠. 우리는 막 비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래는 막 폭염이고요. 장마도 27일에 끝난답니다. 이제 빨간 날밖에 없어요. 이제 거의 2달 동안은 이제 아이고 더워 그러고 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시험이 얼마 안 남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 어렸을 때 나오던 가요였는데 그거 알아요? 찬바람이 불면. 이거 누구 노래였더라? 이지연 아니야. 내가 팬클럽에서 알아. 그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겠죠. 이따 검색해 볼게요. 됐고요. 그 다음 토지형질 변경의 면적은 뭐라 했습니까? 주상 자생 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에 대한 규모가 있고 형질 변경. 그리고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형질 변경은 크게 자르는 건 심의도 거쳐야 돼요. 토지 분할과 달라요. 토지 분할은 물건만 보면 면적만 보면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는 거고 토지 분할은 형질 변경이면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볼게요. 다만 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냐면 농어촌 정비 사업이에요. 농어촌 정비 사업.
시작.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 관련된 법에 대한 농어촌 정비사업은 따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형질변경 규모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또 봐요. 농어촌 정비사업. 그죠? 시작. 농어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겠다. 저번에 불러줬나요? 왜 안 써? 근데 빨리 써요.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형질변경 규모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개의 만약에 용도 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개발행위와 형질변경이 걸친 면적은 어떻게 볼 건데 그럴 땐 각각으로 가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 아니다. 가장 작은 게 330 이하면은 뭐 건평종률 가중평균하고 그 밖에 제한 가장 넓은 지역 제한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용도 지역 자체 제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형질 변경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이에요. 뭐라고요? 형질 변경 규모에 대한 부분은 걸치면 각각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 좀 재밌게 해줄까요? 걸치는 거에 특례는 12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법마다 많습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국토계획법 내용이라 그걸 주로 얘기하는 거고 걸치는 거에 대한 내용은 1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법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각각이다. 그렇게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면 뭐하죠?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언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이런 경우일 때는 허가받고 하고 언제는 허가를 안 받고 할 건가? 매번 얘기하죠. 뭐 좀 물어봐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허가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신고만 하면 돼요 라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봐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면 허가가 원칙이고요. 인가받은 걸 변경하면 인가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한 걸 변경하면 결정하는 게 원칙인 거죠. 승인한 걸 변경하면 그렇지 이해했다 이제 그 얘기야. 어디 가나 그래. 다만 경미는 따로 있어요. 항상 경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도 다 신고도 아니에요. 어디는 그냥 허가받지 않는다일 뿐이에요. 어디는 신고한다고 나와요. 달라요. 정비법에 가면 경비는 대부분 신고거든요. 근데 여기는 경미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허가받지 않고 그 내용은 통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신고한다는 말은 없어요. 뭐 말고는 아까 오른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오른쪽 밑에 그 내용만 뭐다 1월 내 신고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신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 앉으세요. 그냥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왜? 뭐 시험수 그러세요. 됐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다만 경미한 건 단축 축소를 얘기해요. 시작. 단축 축소 연장 확대면 큰일이지만 단축 축소는 경미인 거다. 그리고 오해 말고 오늘 문제집 얘기하는 건데 연면적 부지면적 5%의 축소잖아요. 근데 이 축소에 대한 부분은 5%가 토석 채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써보세요. 토석 채취량. 이거 5% 범위의 축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진다? 경미를 봐줘요. 부지면적, 연면적 5% 범위의 축소에 대한 부분이잖아. 근데 5% 범위의 축소가 토석 채취량도 마찬가지라고. 토석 채취량. 량. 그렇죠? 토석 채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5%의 축소라고 한다면 경미라고 봐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로 안에 있는 걸 또 문제를 냈더라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경미는 뭐다? 단축, 축소. 일반적으로 단축, 축소가 경미예요. 어디를 가나. 연장 확대면 뭐다? 경미가 아니고요. 근데 정비법에 가면 확대인 경우도 일부 뭐하죠? 큰 무리가 없다면 일정 범위 10% 이내일 때는 확대도 경미를 보는 건 정비법의 내용이에요. 그건 정비법에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단축, 축소, 경미, 안경미, 연장 확대. 그렇죠? 정비법에 가면 소규모의 확대는 경미일 수도 있어요. 여기랑은 달라요. 아우 머리 아파 죽겠네. 그래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왕건이가 나왔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캡을 준비하셔야 돼요. 날라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봅시다. 그리고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는 거, 토지 분할 부분에 허가 안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분리해 놨는데 건물의 토토 중에서
모든 거에 경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건별로. 하지만 나머지는 못 외워요. 외울 수도 없고 뭐 면적, 높이, 껌껌이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우지 그거를. 따라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형질 변경 허가 제외 경미하고 토지 분할 허가 제외 경미 두 개만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경미하다고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경작을 위한 거라도 허가받는 게 있어요. 경작을 위한 거라도. 뭐일 때? 정민아 뭐라 했어? 언제 허가받아? 위험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봐봐요. 뭐가 됩니까? 인접토지,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줄 때, 그리고 오염의 우려가 있을 때, 지목을 변경할 때, 옹벽 설치 등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근데 지목의 변경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는 빼죠? 전답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독인, 객인이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임야를 전답 같은 걸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작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많이 물어보고, 전답이 서로 바뀌는 경우는 독인, 객인이라 허가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을 상시 이용하는 경작? 답.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경작은 전이라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물 벗냐 물 뺐냐 그 차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따지고 는 경미한 것을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추가적으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거라 또다시 형질 변경 허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여도 따로 절토와 성토를 수반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따로 절토와 성토, 여기도 봐봐. 이러고 나오잖아. 2m 이상 수반. 그러니까 절토 성토는 일이 좀 커지는 거야. 이미 했다 하더라도 잘라내고 메꾸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달라진단 말이야, 형상이. 그러다 보니까 절토 성토는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보지 않아요. 시작. 절토 성토는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보지 않더라. 이렇게 이해해도 대충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인데요. 토지 분할에서 언제는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공공의 냄새가 나요. 공익의 플러스가 돼요. 이런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유지어도 도로 만들기 위한 분할이면 허가 안 받고요. 국유지 공유지로 하는 분할 허가 안 받고요. 하나 물어보죠. 국가 지자체의 공적인 물건이 뭐예요? 국가 지자체의 공적인 물건이 행정자산이에요. 한마디로 고양시청사가 뭐죠? 행정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죠?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그것도 국가의 행정자산인 겁니다. 하지만 행정자산으로 정해진 거 이외의 것을 국가 지자체의 사적인 물건이라고 해서 일반자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법별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행정재산, 국가지자체 공물, 일반재산, 국가지자체의 사물. 하지만 일반재산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재산 정하고 남은 게 일반재산이에요. 이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정하는 거지. 그리고 행정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어쨌건 이런 행정과 일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분할하는 거라고 한다면 국공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 공공 주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설로 지정되면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설이니까 허가 안 받지.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토지 분할은 크게 자르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리고 면적만 기준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면적이 뭐다? 기본으로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는 거지만 면적 관계없이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는다고 따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의미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허가 대상이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뭘 내게 되겠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나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열심히 할 테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뿌잉뿌잉질을 하는 거죠. 도로 만들게요. 나무 심을게요. 이러면서. 그럼 봐요.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 줘야 한다.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뭐가 곤란해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 점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물어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왜요? 내일부터 휴가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이제 머리 집중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화이팅. 두 팔을 들고 목 좀 돌리고. 그리고 저기 뭐야,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돼. 스케줄 계획이. 방학 때 동그라미 뭐 취침 뭐 공부 뭐 점심 뭐 이렇게 계획이 나름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지켜야 돼. 나는요 맨날 얘기하지만 지금 30년 동안을 아무리 쉬는 날에도 계획의 십이 있어. 쉬는 날은 아침에 늦잠은 좀 잔다. 아침에 영화 프로그램 좀 본다. 그리고 12시 업무 시작. 그리고 업무 파악하는 건 8시. 그렇게 해요 항상. 그리고 8시 밥 먹어요. 그렇죠? 뉴스 보면서. 그게 쾌락이야. 8시 밥 먹어 뉴스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렇죠? 바쁘면 또 해야 되고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실패가 없어요. 고객님들 보시면 되고. 밑에 볼게요. 절차 봅니다. 의협심을 거칩니다. 의협심, 의견 청취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허가부로가 처분을 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어디에 의견을 청취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의견 청취, 그리고 새로 공공시설 만들어지면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해줘서 조율을 하고, 또 관련 인허가 간주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협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련 내용의 형질 변경 등의 규모 이상이면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줘야 됩니다. 아까 했죠? 형질 변경, 토속 채취 같은 게 규모 이상이면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는 심의가 없다? 분물은 심의 없다. 시작. 분물은 심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왜 가운데 줄을 껐어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분물은 심의 없다. 시작. 분물은 심의 없다. 준공검사도 없다. 분물은 심의 준공검사 없다. 분물은 심의 준공검사 없다. 토지분할과 물건 적체는 심의도 없고 준공검사도 없습니다. 은근 잘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형질 변경 관련된 규모는 주상 자생 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 이상이면서 30만 미만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더 커지면 시도대도시, 더 커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됐습니까? 심의를 받는 거고. 그리고 토석 채취 까먹으면 안 되죠. 토석 채취 규모가 원래는 3만 세제곱미터 이었어요. 그러다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고요,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토속 채취는 심의 받아라고 완화가 된 거야. 그럼 4만 5천원 안 받는 거지, 심의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건 완화가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여기도 50만이냐 100만이냐. 그래서 시도, 시군구, 시도도시, 중앙식으로 심의를 거치는 거죠. 요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바뀌어가지고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평가사에 기흥, 니은 이거 3만일 때 물어봤었어요. 기흥, 니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다. 기흥, 니은 30만, 그때 3만이 답이었지. 지금은 30만 5만이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해 가셨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이미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또 심의는 필요 없다. 대표적인 거,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이 됐다. 성장관리 계획에 수립됐다. 산림사업, 사방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심의했다. 지성다. 그렇죠? 지성다는 이미 심의한 거니까 또 심의는 필요 없다. 이해가셨습니까? 지성다.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 다른 법령의 심의. 이미 already하게 심의를 거쳤다면 또 심의는 필요 없다. 심의는 다 돈덩이다. 이해갑니까? 거기 심의 봐주시는 분들 공짜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돈 쳐 발라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존돼서 펴져 오지 안 옵니다. 그렇죠? 등등등 아주 그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의할 때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심의가 많아지면 또 뒷돈도 많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심의에서 저놈의 자식이 잘 얘기해 주면 내가 돈을 버는데 가서 안 바치겠어? 바치겠지?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차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심히 또 하지 말자. 골치 아프다. 사업만 오래 걸리고 그 얘기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음 거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를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허가를 내줄 겁니까? 시작. 언제 허가를 내줄 겁니까? 허가의 기준이 있다. 시작. 허가의 기준이 있다. 문제가 섞여 있어서 쭉 본 다음에 봐야 돼. 그렇죠? 쭉 본 다음에 볼 겁니다. 그러면 허가의 기준에 대한 라인만 봐볼게요. 한번. 첫 번째 기준. 용도 지역별 규모,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 것. 시작. 용도 지역별 규모,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시작. 도시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세 번째, 도시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시작. 도시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여러분, 지나가다가 주변에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한 토지에만 아파트가 우뚝 서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요? 되게 이상해요? 그 나홀로 아파트 옛날에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가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적정해 줘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과 허가의 기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뭐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건 허가의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행위자가 돈이 있고 없고는 허가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도시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시작. 도시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러면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쌤,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도시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에는 도시계획 사업만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다 있어요. 다 있잖아. 그럼 만들어진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아파트를 짓는 개발의 허가를 내줘요? 안 내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긋나게 아파트를 허가 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 가셨죠? 그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난개발의 우려가 되냐? 바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간농자란 말이야. 녹간농자가 갑자기 뭐가 되면? 시가화가 되면 이게 난개발의 근원이거든. 그러다 보니 주상공은 이미 다 성장했으니 관계없고 시작. 그죠? 그 얘기야. 주상공은 이미 다 성장했으니 관계없고 녹광농자는 미개발지인데 갑자기 시가화되면 난개발되니까 여기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성장관리 계획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개발행위를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도로 얼마나 만들고 나무 얼마나 심어야 되고 환경위해 방지 등을 뭐를 해야 될지를 그런 기준을 잡아놓는 게 녹간농자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때의 성장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성장관리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조문이 있고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도 특, 광, 특, 시, 특, 도, 시, 군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겠냐? 성장관리 계획,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그 다음에 환경관리와 경관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수립하여야 한다. 그냥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라고 하는 건축선 관련된 것들은 그 내용에 없다. 건축선 정의가 뭐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이 선을 넘어 건물 짓지 말아라. 이거잖아. 근데 요 내용의 건축선 관련된 거에 간 것이 47페이지의 오른쪽 위 지구 단위 계획을 볼 때는 47페이지 오른쪽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볼 때에는 건축선 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지구 단위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 거기는 그렇죠? 지금은 근데 뭐야? 여기는 녹관농자거든. 녹관농자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가 민감하지가 않아요. 녹관농자니까. 여기 성장관리 계획은 녹관농자는 미개발지라서 건축선이 민감하지가 않다고. 굳이 성장관리 계획 넣어서 부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건축선 계획 등에 대한 부분, 심지어 뭐 조경과 관련된 부분도 안 들어가 있잖아. 이해 갑니까? 그래서 평가선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지금 중개사만 안 나왔지 이게.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건축선. 이걸로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애썼죠? 애써서 제안받아 이쁘게 졌다면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지. 이거 참 잘 나오죠. 다음을 완화해 줄게. 대표적인 게 계획관리지역 개오일리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 개오일리오 완화. 시작. 개오일리오 완화. 개오일리오 완화. 그렇죠? 개오일리오 완화. 계획관리 건폐율 50, 용적률 125. 개오일리오. 시작.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유보용도 불러봐요. 유보용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거. 아까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동네는 30% 이하 건폐율 완화했었는데 농림지역과 생산녹지가 추가됐어요. 농림지역과 뭐하죠? 생산녹지 추가돼가지고 건폐율 30% 이하 완화. 원래 다 20이지만. 어떻게 외우면 쉬울까요?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을 뺐다고 이해하시면 돼. 시작.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왼쪽 위에 또 그냥 넘어갔더니 또 기억이 안 나나 봐. 여기 봐요. 유보용도가 이 세 가지라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해하자?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볼 때 유보용도가 딱 관리지역이야. 사실은 관리지역. 중간 단계 땅. 관리지역 땅 불러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잖아. 근데 보존관리만 일로 보내버리고 자연녹지를 끌고 온 거야. 이쪽으로. 이해가셨죠? 관리지역이 중간 단계 땅이라서 유보용도인데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만 보내버리고 자연녹지를 데리고 왔다 이 얘기야. 이게 유보용도야. 그럼 물어봐요. 생산녹지지역은 여기 있지. 생산녹지지역은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아닌 거야. 이건 보존용도의 강화만 나오는 거지. 자연녹지인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할 때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녹관농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절차는 뭐가 되죠? 의협심이 되어져요. 시작. 의협심. 시작. 의협심. 의견 청취해서 협의심이 거친다. 성장관리계획 절차에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왜 다 달라요? 여러분 이름이 다 다른 거와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 거지. 방법은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의협심을 거쳐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게 돼. 아까 허가 절차도 의협심이었죠. 바로 앞에 허가 절차도 의협심.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도 의협심.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오해 말 건 여기서 똑같은 의협심인데 봐봐. 여기에 킥은 이거야.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거. 앞에 허가 절차의 의견 청취는 주민이 아니었어. 시행자 및 관리청 의견 청취였지. 앞에는. 지금은 뭐야? 주민의 의견이 있거든.
이게 중요하지. 그럼 물어봐. 개발행위 허가의 주민이 있는 건 두 가지야.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해서는 뭐다? 주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5회 말 거 14일 이상의 일반 열람, 요것도 좀 은근 잘 나와요. 14일 이상, 10일, 7일 아주 골고루 속여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고 협의는 보통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와 같은 의협심을 거쳐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이라면 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10% 이내의 면적 변경이에요. 시작. 10% 이내의 면적 변경이면 경미로 봐주고, 요번에 신설된 건데 봐봐. 면적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도시관리 계획과 함께 결정하는 게 있어. 면적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도시관리 계획과 함께 변경한다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할 때 이미 다 절차 밟은 거야. 협심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굳이 또 여기서 의협심을 또 할 필요는 없겠지. 이거 신설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경미 변경 10%의 변경입니다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 같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허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허가 제한. 그럼 허가 제한 언제가 합니까? 허가 제한은 5가지 원인이 있어요. 외워줘야 되죠.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수목이 집단 자라요. 시작. 수목이 집단 자라요. 조수류가 집단 서식해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일 때. 그러면 여기는 최장 몇 년이죠? 제한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거야. 연장이 안 되니까. 연장은 뭐야? 3, 4호만 얘기하는 거거든. 심의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고요. 연장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인데 3, 4, 5의 경우에만 연장이 돼요. 그러면 3, 4, 5는 뭐야? 최장 5년까지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녹지 지역에서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5년까지 가할 수 있다. X. 여기에 제한 최장은 3년인 거예요. 또 국가유산에 손상의 우려가 있다.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X. 3년입니다. 연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의 나올 때 한 번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빼줬을까요? 연장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리고 연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3번은 거의 안 물어봐요. 길어서.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장 5년까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목적 사업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행위가 뭐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그리고 뭐 좀 물어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에다가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합니다. 고양시에다가. 근데 고양시장이 모릅니다. 말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정발산동 일대에다가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해. 고양시장이 몰라. 말이 돼요? 실무자가 모르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국시도가 제안하면 시군에게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한권자에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 국룰이죠. 국장이 제안해 중앙, 그 이외가 제안해 그럼 지방. 이게 국룰이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한을 가했는데 철새 도래지라 조수류 집단 서식으로 허가 제한 지역을 정했는데 1년 지났는데 철새가 안 와. 기간은 3년인데 왜? 친구가 약 먹고 죽었나 봐. 소문났어. 안 와. 그럼 3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 채워야 돼.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해야 돼. 전이라도 해제해야 한다. 시작. 그래서 제한을 가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기준에 맞고 허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페이지. 이런 기준에 맞고 허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
시작.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 그쵸? 처분. 시작. 처분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주게 되는데 주의할 건 서면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국토유형 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립니다. 서면 또는 국토유형 정보체계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 15일 기간 내에는 협의심의 기간은 빼고 뭐라고요? 15일 기간에는 협의심의 기간은 빼고 그냥 15일을 얘기한다. 그럴 때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일 때 앞에 도시계획설 사업 봤듯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은 53페이지 오른쪽에도 있었어요. 저번 주에 53페이지 오른쪽에도 있었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오른쪽 위 조건부 인가.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 공공제외죠. 똑같이 봐봐요. 공공을 제외하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이런 공공의 경우는 예치하게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얘기. 근데 앞에와 다른 점은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게 이것만 달라요. 왜 여기에는 허가 신청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53페이지는 도시계획 사업이야, 그거는. 그러면 도시계획설 결정할 때 이미 다 거쳤다고 봐야 돼. 안다고 봐야 되고, 주민들이. 도시계획 사업은 기초조사, 의견 청취해서 어차피 위반하잖아.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잖아. 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허가 신청자가 위해를 느끼니까 부당한 결부가 될 수 있으니까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그럴 때 얼마나 보증금을 예치하냐. 시작.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고 복구비를 포함한다. 시작.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고 복구비를 포함하며 준공검사 받은 땐 즉시 반환한다. 왜? 이행을 했으니까. 환경오염 방지 등 이행 조치했을 거 아니야. 그럼 돌려줘야지. 그렇죠? 다만 요 내용은 앞에 53페이지에 도시계획설 사업도 그대로 준용되어집니다. 요 내용은. 앞에 53페이지에 뭐야? 도시계획설 사업에도 준용된다. 그러면 53페이지와 지금 차이점은 오로지 이거 하나야. 허가 신청자, 의견 청취.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앞에가 뒤를 준용하고 뒤에 것도 앞에 걸 준용하고 이래가지고 보다 다 같은데 얘만 다른 거야. 허가 신청자, 의견 청취를 해서 조건을 붙여라. 그거 말고 나머지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주의하실 거 준공검사를 받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검사가 없다?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심의도 없다. 그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하여 사용 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건축물 건축에 대한 건 건축법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 얘기했죠.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도 뭐 준공검사에 대한 부분을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대한 건 뭐가 기본이에요? 건축법이 기준인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축물 건축은 뭐다? 사실은 건축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허가 내줄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것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 허가를 받으면 얘를 간주하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얘 받았다고 거꾸로 얘를 간주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거. 건축물 건축만큼은 건축법이 기준이에요. 시작. 건축물 건축 등에는 뭐다? 건축법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그 점 혼동하지 않도록 보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했을 때 다음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틀린 것은
5번 건축법의 건축허가 답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의제가 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의 허가로 건축법의 허가를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건축 등은 뭐가 기준이에요? 건축법이 기준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돌아오시면 드디어 문제 좀 풉시다. 이걸 다 말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쭉 본 다음에 내용 보는 겁니다. 몇 개만 10분만 풀다가 쉴게요. 이제 쫙 풀어봅시다. 물론 뭐 나 혼자 푸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는 거라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국토계획 법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됐죠? 국토계획 법령 78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를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됐죠?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유수면 매립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토지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또 왜 앞에 띄워놓으니까 헷갈려? 허가 받아야지 이거. 그 다음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그러니까 토석 자체가 목적인 거죠. 허가 받아야죠. 토지형질 변경 하다가 돌아오는 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녹관자 산속에서 울타리 밖에 1월 이상 물건 적치하는 것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하지만 중목의 벌채 식재는 여기서의 허가사항은 아니죠. 따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의 개발 허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비교테마집도 제가 47페이지 얘기했었고.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답은 기역, 미음이 되니까 1번. 됐죠? 그 정도. 2번은 뭐 중요하다고 써 있는데 개소리예요. 뭐라고요? 하지 말아요. 기분만 나빠요. 쓸데없어. 하지 말고 다음 거. 3번입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부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까 제가 그림책의 65페이지 왼쪽 맨 밑에 얘기했죠. 65페이지 왼쪽 맨 밑에 토지 분할인데 언제 허가받지 않냐가 써 있단 말이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를 고르래. 이거는 은근 잘 나와요. 첫 번째,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됐다. 허가 안 받겠지. 두 번째, 사도법에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거 허가 안 받겠지. 국유지 공유주로 한다. 공공시설 사용한다. 허가 안 받겠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위한 분할을 한다. 허가 안 받겠지. 다 공공공익이니까. 하지만 5번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면 따로 허가 받아야 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거 몰라도 4가지 알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디 65 왼쪽 밑에 언제 허가를 안 받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뭐하죠? 충분히 5번 답으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5가지라 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토지 분할이 면적 중심으로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아 얘기하지만 그와 별도로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비 5m의 토지를 자르는 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다만 65 왼쪽 페이지 밑에 5번을 보시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뭐하죠? 분할은 된 거고 그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면 안 받는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면 받아야지. 이건 이미 받은 게 아니니까. 안더스탠드? 됐죠? 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4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1번 봐봐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대요. 혹시 기억날려나? 상준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니?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 거지. 도관농자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제한. 도시지역이 지정됐는데 세분이 안 됐으면 보전녹지지역과 같은 제한. 관리지역 지정됐는데 세분이 안 됐다면 보존관리와 같은 제한.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허가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허가불허가를 정하겠지. 이해갑니까? 라고 이해하시고. 두 번째, 농림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거 어디에서? 산속에서. 그럼 어디지? 녹관자. 녹관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니까 산속이 아니라서 허가받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거 옛날에 평가사 기출 지문이었어요. 아주 교모하게 평가사, 중개사 기출을 중간에 다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문제 지문이 이상하면 만든 지문이에요. 어쨌건 내용들 정리하시면 돼요. 농림지역이니까 허가대상 아니잖아. 물건 자체는.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봐봐요. 경미한 거 축소. 5% 범위 내 면적 축소면 경미. 근데 이럴 때 신고라고 했나? 허가받지 않지만 통지해야 한다고 했나? 허가받지 않지만 통지해야 한다고 했지. 어디? 65 왼쪽 위. 동그라미 2번 경미 옆에 통지해야 한다. 65 왼쪽 위. 동그라미 2번 경미 옆에 통지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의 신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해복구 재난수습. 4호 1개월 내 신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행보증금 나오면 떠오르는 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공사 제외.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에 모이때, 걸친데. 그러면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이 아니라 각각 64 왼쪽 밑에 파란색 두 번째 동그라미, 64 왼쪽 밑에 파란색 두 번째 동그라미 각각. 됐지?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은 내용에서 몇 번? 2번이라 볼 수 있겠다. 5번 마저 봅시다. 국토계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협의 심의 기간은 빼고 허가불허가 처분을 하라. 시작. 15일 이내, 협의 심의 기간은 빼고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라. 됐죠? 어디? 내용에서 67페이지 왼쪽 위에 써 있죠. 특방, 특시, 특도시군수는 처분을 할 때 허가 내용과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죠?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바꿨어. 만약 이러고 나왔다면 이거 복수정답이야. 그렇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디? 그림책 67 왼쪽 맨 위에 써 있잖아.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맨 위에. 정민아, 맨 위에. 맨 위에 써 있잖아. 67 왼쪽 맨 위.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못 찾아. 이따 얘기할게. 서면 또는 뭐다?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해서 알려야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내용에 3번 보시면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봐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면 이미 심의 거친 동네지. 그럼 그런 동네에서 이미 심의 거쳤는데 토석 채취량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지. 그럼 원래는 뭐야? 토석 채취량 5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원래 심의를 거쳐야 돼. 그지?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심의 거친 거니까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두 가지가 꼬인 지문이야 이게. 다시 얘기해. 토석 채취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거쳐간 사항이 맞아. 하지만 이미 심의를 거쳤어. 어때서?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된 지역이라서. 그럼 아무리 심의 대상이어도 심의는 제외할 수 있다. 65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 원상회복을 명하게 하고, 원상회복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한다. 매번 얘기했잖아요. 원상회복 대신에 무슨 보증금을 예치를 해. 이해갑니까? 보증금은 조건 이행 때문에 놔두는 거고, 지금은 허가 인가를 위반한 거잖아. 위반했으면 원상회복 명령하는 거고, 말을 안 들어먹으면 행정대집행하는 거고, 보증금 있다면 대집행명 쓸 수 있는 거고. 이해가셨죠? 정답은 X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가시면 쉬었다가 6번부터 풀어요.